최상급 뒤에 not above B 개념이 붙으면 반대말 찾기가 아니라 최상급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지를 강조하는 화법이다. 거기 18번에서 설명할 게 좀 앵간히 있어서 우선은 거기 I certainly think 다음에 the highest function부터 이 문제 끝까지를 다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하고 to blank 그거 to persuade가 일단 병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어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부정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혹시라도 A도 B도 아닙니다 라고 둘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 사이에 or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랑 B 둘 다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가운데 접속사 or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식을 빈칸하는 것도 아니고 persuade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그 or를 그리고처럼 읽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빈칸 앞쪽에는 not과 그 not 바로 밑에 있는 but 그 글씨 바로 밑에 but not above B 구조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해석은 되는데 이 대목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도 아니고 persuade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빈칸 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줄 시작하는 부분 persuade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줄 시작하는 부분에 persuade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A of B 이렇게 써서 A에게 B를 설득하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식이 있다면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붙여서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설득하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본문에 쓰인 구조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목적어 뒤쪽에 대절을 붙여서 쓰는 유사 사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A에게 대절을 설득하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죽어도 사형식은 아닌데 어떤 조건일 때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 이런 모양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사형식과 비슷하게 쓴다고 해서 유사 사형식이라고도 부르고 뭐 조건부 사형식이라고도 부르고 그건 좀 다양합니다. 불러주는 건. 그래서 요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을 빈칸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형식은 마지막 줄에 있죠. give 사형식, you 간접 목적어, a special kind of wisdom 직접 목적어.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종류의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제대로 맞춰 써놓은 거는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 박혀 있는 구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화법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적어도 셋 이상 중에서 무엇이 더 최고인지를 설명하는 구조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최상급 구조 뒤에서 혹시라도 not above B가 뜨면 이때는 반대말 찾기라기보다는 최상급으로 지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A가 아니라 B가 최고다라고
비교적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되는 화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나데이 법비만 볼 때는 이제 마치 A, B 사이의 대조를 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봐가면서 적용해야겠지. 지금 여기서는 빈칸도 설득도 아니고 sharpen하고 give 하는 거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 바로 최상급 뒤에 나데이 법비 같은 의미의 것이 들어오면 무턱대고 대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이라고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최고가 이게 아니라 이거였더라 라고 설명하는 화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예문을 조금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야구 선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럼 최고의 야구 선수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야구 선수들 중에서 하나가 최고란 얘기잖아요. 걷다 대고 갑자기 여기다 안정환을 쓸 수는 없잖아. 응? 해서 이 최고라고 지칭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냐를 말하고 싶을 때 나데이 법비를 끌고 와서 그 중에서도 얘가 더 최고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화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보면 애플사에서 최고의 제품은 한다면 여기에 범주가 나와 있잖아요. 애플사 내에서 최고의 제품은 무엇이냐?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폰이다. 요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이 무엇이냐?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최상급이 지칭하고 싶은 범주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지 그거를 강조하는 화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거기 있는 18번에다가 응용해서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highest function 시가 지니는 최고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sharpen 그리고 give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특별한 종류의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최상급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가? 최상급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가? 그거를 강조한다 그랬어. 그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정하는 범주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가? 지정하는 범주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가? 그럼 결국 최상급으로 지정하고 싶은 애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뭔 소리야?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지식을 빈칸하는 것과 설득하는 것. 사실 이것도 일단 시의 기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서 반대말 찾기가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만큼 끈 거예요, 지금. 나데이 법비를 통한 대조 찾기로서 안 좋은 말 찾기냐? 그게 아니라 최상급 뒤쪽에 나데이 법비가 붙으면 최상급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냐? 이걸 강조하는 화법이 됩니다. 고로 이 뒤에 나오는 식구들은 다 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그 중에 누가 더 좋으냐 그 차이일 뿐 저 녀석에게 해당하는 범위가 나온다고. 그럼 지금 18번도 결국에는 최고의 기능이 여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건 거기 제시되어 있는 빵꾸, 설득, sharpen, give 네 가지 전부 시가 가지는 역할이에요. 그럼 그 역할 중에서 누가 더 최고냐를 논할 뿐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뭘 묻고 있다. 시의 기능, 끝. 그걸 묻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문제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한 번 생각하고 답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쉬운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짧건 길건 간에 한 번 이상 여러 번 생각해서 답으로 가야 한다면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끝까지 읽어서 화법상 강조임을 파악하시고 그렇기에 결국 빈칸 persuade, sharpen, give
전부 시의 역할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문제화시켜 묻는 것은 시의 역할이라면 지식을 어떻게 할 거냐 딱 그만큼만 꼬집어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요거 읽어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들어봐봐. I certainly think 나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The highest function of poetry 시의 최고의 기능 시가 가지는 가장 숭고한 기능은 is not to blank knowledge 지식을 빈칸하는 게 아니고 or to persuade you that 너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 certain things are right or wrong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설득하는 것도 지식을 빈칸하는 것도 아니고 but to sharpen your senses 당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며 and to give you a special kind of wisdom 당신에게 특별한 종류의 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 범주 빈칸, 설득, sharpen, give 중에서 여기가 더 최고입니다. 끝났어. 그럼 결국 우리에게 물어보는 문제의 포인트 그게 뭐야? 시의 역할이라면 지식을 어떻게 하겠니? 끝. 요만큼 묻는 거예요. 그럼 시는 지식을 정답은 D, impart 나눠주겠죠. 정답은 D가 되겠어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persuade you, sharpen your, give you, 너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시의 역할을 찾는다면 너에게 할 역할을 묻는 겁니다. 그럼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옳고요. 둘째, 여러분 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언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작품이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언제 제 기능을 할까? 독자가 읽어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도 결국 독자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묻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다만 A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세이브가 아끼다 절약하다잖아요. 그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게임처럼 뭐 저장하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식을 저장하는 건요. 시의 역할이에요? 시인의 역할이에요? 시인이죠. 시인이 시에다 지식을 저장하는 거겠지. 그럼 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본문에서 물어보는 역할하고는 세이브가 관계가 없어요. 지우시고 separate 왜 찢어? 지우시고 depart 출발하다. 그쵸? 다음 문제로 출발. 네, 정답은 D impart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기억하세요. 최상급 뒤에 not above B 개념이 붙으면 반대말 찾기가 아니라 최상급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최고인지를 강조하는 화법이다. 그래서 최고의 야구선수는 오승환이 아니라 류현진이다. 야구선수 중에서 최고를 논하듯이 애플사에서 최고의 제품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폰이다. 저 회사 제품 중 무엇 하나를 강조하듯이 여기서도 C가 가진 최고의 기능이 A가 아니라 B란 얘기는 C가 가진 역할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정으로 최고는 여기에 있더라. 강조하는 화법이었다고. 그럼 이쯤에서 정리하고 문제의 초점은 우리에게 시의 역할을 묻는 것이었으니까 시, 작품이 기능을 한다는 건 독자가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겠죠. 정답은 D. 해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